네, 이와 관련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두 나라가 상당히 그동안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과연 협상에 이를 수 있을까,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이어졌네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제 첫 시발점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90일간 이제 유예된 거잖아요. 일단은 낮은 낮은 이제 관세율로 인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인데 드디어 조금 한 발짝 나아갔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는 시장의 예상보다 그 관세율 인하가 더 큽니다. 원래는 예. 한 두 자릿수 정도 좀 인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각각 115%포인트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 자릿수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크게 내려갔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느꼈냐 그러면 자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그럼 내가 투자했던 것들 어떻게 변할까? 아마 예.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의 변화도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보니까 금값은 떨어지고 있고 뭐 달러는 오르고 있고 이런 예. 상황인데 이렇게 자산 시장 변화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나라가 그렇게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렸는데 네. 오늘 이런 합의를 한 배경은 뭘까요? 저는 이제 실리 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상 뭐 145%또 125%의 이제는 관세가 현실화되고 그냥 쭉 이어간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심각한 상태로 더 갈 수 있거든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경제 성장률 5%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1분기는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2분기부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측 모두 이제 실리 추구에 나섰다. 그래서 합의의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에게 매긴 관세율이 엄청났기 때문에 주목도가 쏠린 부분은 관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미국은 30%로 중국은 10%로 낮췄습니다. 양측 모두 크게 양보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제가 봤을 때 크게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문을 저도 봤는데요. 이게 10%의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관세율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왜 30%냐? 이 펜타닐 기본 관세가 있거든요. 20%. 그래서 예. 펜타닐 관세 20% 적용해서 미국은 이제 중국 쪽으로 30% 관세율, 중국은 미국 쪽으로 이제 10%의 이제는 관세율을 책정한 거고요. 그래서 각각 결국 보면은 115%포인트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이제는 양측 모두 정말로 크게 이제 합의를 좀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90일 동안 이 관세율이 책정이 되는 거고, 예. 일단은 90일 안에 아마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간에 뭐 큰 발전을 이뤄냈다. 그래서 한 발짝 뭔가 이제 진보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평론가님 이렇게 100%포인트 넘게 내릴 거면 왜 그전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협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뭐 펜타닐 관세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은 일단은 중국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 한마디로 이제는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성장을 눌러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실리 추구를 위해서 관세를 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는 뭐 자존심 싸움이기도 뭐 치킨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서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관세를 서로 높이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악영향이 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그것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굉장한 많은 관세율을 인하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번에 합의 결과가 우리 기업들 특히 제조업 분야 같은 곳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예. 반도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뭐 중국 반도체 수요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미국의 그 IT 제조업이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체 불가입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뭐 미국과의 뭐 관세,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는 이번에 관세율 이제 합의를 통해서 반도체 쪽은 그 부분만 본다 그러면 긍정적이고요. 자동차 부품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미중 간에 이제는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일단 완성차에 대한 이런 부분의 수출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워낙 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눌러왔었는데 이런 점들도 저는 풀릴 거라 보고 있고 철강과 화학은 약간 중립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나설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일단 더 우리나라의 철강과의 이제 경쟁 상대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일단 중립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농수산 식품 쪽이거든요. 요거 약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영국과 미국이 이제 합의를 했을 때 영국이 농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이쪽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이 줄어들죠. 만약에 이제는 미국이 중국 쪽으로 압박을 했다 그러면 일단 중국에 있는 농산물 대신에 우리 거를 아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반사이익이 이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합의가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협상국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 어떤 나라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닐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영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보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쿼터제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자동차 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압박으로 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간 10만 대에서 10%의 이제 관세를 영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책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규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 143만 대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영국에 합의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쿼터제로 이걸 묶어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피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다음 순서는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가능성을 본다면 일본하고 먼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뭐 7월 8일까지죠 상호관세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합의를 될 텐데 저는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서 지금 영국 했고요 중국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인도라든지 일본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앞에 나라들 먼저 어떻게 하는지 또 상황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협상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항목이나 품목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대미 수출 1위가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체 수출로 보면은 반도체가 높겠지만은 이제 미국만 놓고 보면은 사실 자동차가 반도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이제 자동차 쿼터로 묶자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한 최소 93만 대 정도는 수출을 해야 시장 점유율 유지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 미국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공장이나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 빼고 근데 만약에 쿼터 물량을 100만 대로 만약에 그쪽 미국에서 묶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점유율 낮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는 양보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뭐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비관세 장벽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가장 최고로 피해야 되는 거는 일단 미국에서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물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100년짜리 국채 우리나라한테 팔 거라는 시장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좀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전략들이 지금 당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